한도연은 새벽이면 어김없이 철물점 셔터를 올렸다. 기계 오일 냄새와 오래된 나무 진열장의 삐걱거림은 십수년 동안 그의 시간을 채운 익숙한 기호였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동네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곳이었고 덕분에 그는 은퇴가 가까워져도 마음만큼은 아직 일에 단단히 붙어 있었다. 아내 이정희는 그와 반대로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몇 년 전부터 구청 문화센터에서 도예 강사로 일하게 된 이후 표정은 더 밝아지고 이야깃거리도 풍부해졌다. 도현은 그런 아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정희는 이제 자기 색을 찾았구나 하고 느끼곤 했다. 그런데 올해 봄이 들어서면서부터 묘한 흐름이 감지됐다. 정희는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다. 원래라면 저녁 6시쯤엔 집으로 돌아와 도현과 함께 밥상을 마주했지만 요즘은 수강생 작품 손질이 좀 늦어졌어. 문화센터 회의가 갑자기 잡혔어 같은 말과 함께 밤 9시,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열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도현이 조심스레 물었을 때 정희는 피곤한 듯 어깨를 내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작품 제출 앞둬서 조금 정신이 없지 뭐. 말은 그랬지만 정희의 표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배어 있었다. 남편에게 굳이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숨기려는 마음일까? 아니면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까? 도현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가 요즘 자주 한숨을 쉬고 밤에 누웠다 뒤척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다. 문화센터 근처에서 작은 품평회가 열리던 날, 도현은 오랜만에 아내를 데리러 갔다. 그런데 건물 앞에서 정희는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고 핸드백을 꼭 움켜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괜찮아? 그냥 오늘 좀 힘들었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집에 도착하고도 그녀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도현도 억지로 캐묻지 못했다. 부부는 서로에게 걱정을 감추려 애쓰는 것이 오래된 습관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도현은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속삭임을 들었다. 문화센터 도예 공모전 아시죠? 요즘 말이 많다던데. 그러게요. 누가 심사위원장이랑 유독 가깝다는 얘기도 있고. 처음엔 별뜻 없이 들었지만 뒤이어 들려온 말들이 문제였다. 이정의 강사도 거기 얽혀 있다더라고. 도현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희가 그런 소문과 관련 있을 리 없었다. 도현은 곧장 아내를 믿는 마음이 들면서도 며칠간의 불안한 변화들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엮여갔다. 그날 밤 늦게 들어온 정희는 남편의 시선을 피하듯 급히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도 숟가락을 몇 번 뜨고는 말없이 내려놓았다. 정희야, 요즘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야? 어쩐지 예전 같지가 않아서. 정희는 잠시 멍하니 도현을 바라보다 미약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걱정할 일은 아니야. 그냥 조금 복잡해졌을 뿐이야. 도현은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느끼며 더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을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예전보다 힘들어졌고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멀리 흐르고 있는 듯한 거리감이 텅 빈 거실을 채웠다. 불쑥 찾아온 변화는 분명 작은 조짐일 뿐이었다. 하지만 도현은 알아차렸다. 이 평온한 일상에 말없이 드리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도현이 소문을 처음 들은 날 이후 동네의 공기는 묘하게 변해 있었다. 철물점에 들르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문화센터 이야기, 도예 공모전 이야기, 심사위원장 이야기 같은 말들이 은근슬쩍 흘러나왔다. 직접적으로 정희의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도현은 그 말끝에서 자신을 흘끗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곤 했다. 왜들 저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내를 오래 봐온 사람으로서 정희가 부정한 일에 연루될 가능성은 단 한 줄기조차 떠올릴 수 없었다. 하지만 요즘 정희가 보여준 불안한 표정과 늦은 귀가
그리고 마음속에 쌓여가는 거리감이 도연을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결심한 듯 아내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문화센터에서 무슨 일 있는 거야? 정희는 젓가락을 멈춘 채 잠시 굳어 있었다. 누가 뭐라고 했어? 아니, 그냥 요즘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정희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도자기 소품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말을 이어갔다. 공모전 때문에 그래. 내가 지도하는 수강생들 중에 출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심사 방식이 계속 바뀌고 위에서는 성과를 내라고 압박하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 이상하다니? 정희는 잠깐 도연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다. 그쪽 사람들끼리 뭔가 주고받는 게 있는 것 같아. 누가 당선될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도 있고. 도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아내에게 소문이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당신이 거기에 관련됐다는 소문은?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얘기 들었구나. 정희야, 나는 다 믿지.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나도 몰라. 진짜 몰라. 그런데 누가 뒤에서 말을 돌리는지, 어떻게 이런 얘기가 퍼지는지 나도 숨이 막혀. 정희는 컵에 물을 따라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비리가 있다는 걸 눈치챈 건 사실이야. 내가 그걸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도 맞고. 그런데 그 이후로 누군가 계속 나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어. 내가 심사위원장이랑 친하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사람한테 오히려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어. 도현은 말없이 정희의 손을 감싸 쥐었다. 왜 나한테 좀 더 빨리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당신 일도 바쁘잖아. 도현은 씁쓸하게 웃었다. 걱정은 숨긴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야.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그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정희가 혼자 감당해 온 시간, 그동안 저녁마다 늦어졌던 날들,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던 순간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며칠 뒤 문화센터 앞 커뮤니티 게시판에 붙은 공모전 안내문 밑에 누군가 볼펜으로 적어놓은 낙서를 도연은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이미 내정된 사람 있다던데요. 도예 강사들끼리 자기 사람 밀어준대. 또 어떤 이는 지나가며 말했다. 이번에 강사 중 한 명이 핵심이라던데. 도현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집의 목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듯 했다. 단단했던 신뢰가 갑자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금씩 금이 갔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도현은 잠든 정희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눈을 감지 못했다. 아내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걱정에 깊게 패인 눈가는 도현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건데 왜 나는 자꾸 바깥에서 소문으로만 알게 되는 걸까? 봄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스며 들어왔다. 조용했던 일상은 이미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앞에서 도현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묵직한 불안을 껴안고 새벽까지 뒤척였다. 정희가 비리 의혹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도연은 여전히 그녀 주변을 둘러싼 이상한 흐름을 이해할 수 없었다. 소문은 하루가 다르게 번지고 정희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문화센터에 가야 하는 날이면 아침부터 말수가 줄었고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다. 어느 늦은 밤 정희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까지 휴대전화를 꽉 쥔 손을 풀지 못했다. 화면을 꺼서 가렸지만 알림창에 짧게 스쳐 지나간 문구가 도현의 눈에 들어왔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일 회의 전에. 누군가와 일 얘기를 나누는 것이야 특별할 것 없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떠올리면 그마저도 복잡한 의미로 느껴졌다. 오늘도 힘들었어? 도현이 다가가 물었지만 정희는 건조하게 그냥 일이 많아서라고 답할 뿐이었다.
그 말조차 점점 정답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도현은 더 캐묻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쪽이 자꾸 불편하게 들썩였다. 정희는 샤워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은 텅 빈 듯 고요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정희의 가방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진동이었다. 망설임 끝에 그는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보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이 생길 것 같아서였다. 그 다음날 오후 도현은 우연히 가게에서 가까운 카페에 들렀다가 문화센터 직원 2명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정혜 강사님 요즘 표정이 장난 아니더라. 위에서 계속 압박 들어온다던데? 그렇다고 저렇게 혼자 끌어안을 필요가 있나? 내부 고발하려다 오히려 타깃 된 거래. 그러니까 그쪽 심사위원장이랑 갈등 생겼다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 거지. 도현은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꼈다. 정희가 오해와 압박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현실로 와닿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다른 감정도 스며들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둘 사이에 감춘 이야기들이 쌓여 작은 불신의 가루처럼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날 밤 정희는 특별히 늦게 들어왔다. 도현은 말없이 그녀의 가방을 받아놓고 물을 건넸다. 내일 아침에 본부장 회의가 있어. 아마 힘들 거야. 정희는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혹시 도와줄 일은 없을까? 도현이 조심스레 묻자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은 내 일에 관여하지 마. 더 복잡해져. 그 말은 도현의 가슴을 뚝 하고 내려앉게 했다. 내 일에 관여하지 마. 그 말은 벽이 되어 돌아왔다. 그날 밤 정희가 잠든 뒤 도현은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서랍 속에서 아내의 가방이 반쯤 열린 채 놓여 있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가방에서 삐져나온 작은 서류 한 장. 도현은 손을 떨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내부 제보 관련 사실 관계 정리 요청 정희 강사. 심사위원장 면담 일정 조율. 익명 제보자 추적 중. 그 순간 도현의 숨이 멎었다. 정희는 비리를 파헤치려다 역으로 누명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그녀를 압박하며 사건을 어떻게든 정혜 쪽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다. 한참 동안 그는 문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두려움, 죄책감, 안도,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동안 그는 아내가 혹시 소문처럼 연루된 건 아닌지 마음 한구석에서 몰래 의심하고 있었다. 그 생각이 이제 와서 부끄럽고 아내가 혼자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조여들었다. 그때 방문 틈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현 씨? 그녀는 문서가 도현 손에 들려있는 장면을 보고 놀라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희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이런 걸? 정희는 대답 대신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당신까지 걱정하게 되기 싫었어.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더더욱 같이 해결해야 하는 거 아냐? 도현의 목소리는 떨렸고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방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 차올랐다.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거리감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거리의 끝에 아내가 고립된 채 서 있었다는 사실이 도현에게는 무엇보다 아프게 다가왔다.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무언가가 부부 사이를 흔들었고 그 흔들림은 이제 막 시작된 듯 했다. 정희가 가슴을 움켜쥔 채 소파에 앉자 도현은 천천히 그녀 옆에 앉았다. 방 안의 공기는 숨결 하나에도 깨질 듯 팽팽했다. 문서 한 장이 두 사람 사이의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지난 몇 달의 비밀이 모두 드러난 듯 했다. 정희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익명 제보자를 추적한다는 건 너를 범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 도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더는 뒤로 물러설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정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공모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있었어. 몇몇 수강생들 작품이 보지도 않은 채 합격이 내정돼 있었고 대신 떨어뜨리기로 한 사람의 명단까지 있었다는 걸.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처음엔 오해라고 생각했어. 예술 분야엔 원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심사위원장이 나한테 은근히 압박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 행정 흐름에 맞게 움직여달라, 강사도 현실을 알아야 한다 같은 말들. 도현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너는 그걸 바로잡으려고 했던 거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처음엔 내부에 공식 제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새어나갔나 봐. 누군가 내가 문제 제기했다고 심사위원장에게 말한 것 같아.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 난 문제를 만든 강사로 몰렸고 갑자기 수강생 중 일부가 나를 피하고 누군가는 선생님이 심사위원장이랑 관계 있다더라 같은 소문까지 퍼뜨렸어. 정희는 눈시울을 붉혔다.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두려웠어. 내가 어쩌다 이런 중심에 서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당신까지 걱정하게 될까봐. 도현은 그제야 알았다. 아내가 얼마나 홀로 버텨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매일을 견뎌왔는지. 자신이 느끼던 서운함과 불신이 얼마나 작은 감정이었는지도 깨달았다. 미안해 정희야. 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내가 지켜줘야 할 순간에 의심부터 했어. 정희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도 미안해. 혼자 해결하려고만 했어. 이런 일이 생기면 당신한테 가장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점점 말하기가 어려워졌어. 내가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걸 당신에게 보여주기 싫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잠시 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정희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해졌어. 심사위원장뿐 아니라 윗선에도 누군가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 내가 제보한 내용이 왜곡돼서 보고됐고 그 뒤로 나는 불만 많은 강사 혹은 내부를 흔든 사람으로 기록됐어. 그럼 더더욱 물러설 수 없잖아. 도현은 단단하게 말했다. 진실을 밝혀야 해. 그래야 너도 숨 쉴 수 있어. 정희는 도현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도현은 정희와 함께 그동안의 기록을 모두 정리했다. 제가 받은 메시지, 회의 메모, 제보 관련 문서, 복사본까지 하나하나 모아보니 퍼즐 조각이 꿰어지기 시작했다. 심사 기준 변경을 지시한 윗선의 인물. 정희가 제보를 준비하던 시점과 소문이 시작된 시점의 일치. 심사위원장이 회의에서 남겼던 모호한 발언. 특정 수강생에게만 흘러간 정보들. 도현은 단순한 오해나 직장 내 갈등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이건 누가 명확히 움직이고 있는 거야. 누군가 너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정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무서웠어. 내가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만약 이게 더 번지면 강사 자리도 잃고 수강생들도 떠날까봐. 도현은 그녀의 긴 손가락을 잡고 말했다. 자리야 잃어도 돼. 우리가 다시 찾으면 되는 거지. 하지만 당신이 억울하게 무너지는 건 절대 용납 못해. 그 말에 정희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마치 잃었던 신뢰를 조금씩 되찾는 듯 했다. 문서 가득한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지만 마음의 거리는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내일 같이 문화센터 가줄래?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현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당연하지. 같이 가자. 새벽이 되자 창문 너머 희미한 빛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도현에게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이 찾아오고 있었다. 진실은 이제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와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향해 두 사람은 드디어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다. 문화센터 정문 앞에 선 도현은 잠시 발을 멈추었다. 한밤중에 내린 비가 마르지 않아 바닥은 축축했고 건물 외벽에는 지난 며칠 동안의 긴장과 소문이 스며단 듯 묵직한 공기가 드리워져 있었다. 정희는 도현 옆에서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미세하게 떨릴 만큼 강했다. 준비됐어? 도현이 묻자 정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는 피해 다니는 것도 지쳤어. 두 사람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정희를 향했다가 이내 흩어졌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시선들이 쌓여 공기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정희를 보자 속삭임이 오갔지만 도현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묵묵히 안으로 들어갔다. 회의가 시작되자 본부장은 정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정희 강사님, 내부 제보와 관련해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숨을 들이켰다. 네. 오늘은 그동안 왜곡되었던 사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도현은 그 옆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모두가 그의 존재를 예상치 못한 듯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희는 말했다. 제가 제보하려 했던 건 공모전 심사 기준이 사전에 특정 대상에게만 전달됐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비슷한 소문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도현이 정리한 자료들을 하나씩 탁자 위에 펼쳤다. 심사위원장이 남긴 회의록 메모, 특정 수강생에게만 전달된 정보 캡처, 그리고 제보가 새어나간 시점을 기록한 문서까지. 본부장은 문서를 하나씩 훑어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다. 이건 누가 보고를 왜곡한 거죠? 그때 옆자리 직원 하나가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본부장님께 전달한 게 그때는 강사님이 문제를 일으킨 걸로. 그게 어떻게 이런 형태로 확산된 겁니까? 본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중요한 건 누가 실수를 했는지가 아니라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 때문에 수업도 흔들리고 수강생들까지 저를 오해했어요.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 본부장이 조용히 말했다. 정희 강사님께 사과드립니다. 조사팀을 따로 꾸려 사건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정희 강사님은 그동안 부당한 압박을 받으셨습니다. 정희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도현은 그 순간 아내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회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센터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햇빛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벤치 위에 금빛으로 번졌다. 이제 조금은 끝이 보이는 것 같아. 정희가 말했다. 그래. 이제는 너 혼자 아니야. 도현은 부드럽게 답했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사실 당신이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어. 아니야. 나도 말하려고 하면 자꾸 숨게 됐어. 매일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거든. 도현은 아내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 손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손이었다. 정희야. 응? 우리 다시 좀 천천히 살아가자. 정희는 눈을 마주하며 작게 웃었다. 그러자. 너무 오랫동안 혼자 서 있었던 것 같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오랜만에 따뜻하게 흘렀다. 머리 위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마치 오래 묵은 구름이 거쳐가는 듯 했다. 도현은 철물점 문을 여는 아침처럼, 정희는 도예실에서 물레를 돌리는 첫 손짓처럼
서로의 일상에 다시 작은 시작이 깃드는 걸 느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다. 하지만 오래된 틈을 메우고 다시 맞잡은 두 사람의 손에는 앞으로 닥칠 어떤 바람에도 함께 서겠다는 묵직한 약속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소문도 비리도 억울한 오해도 건드릴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자리 위에 다시 단단히 세워지고 있었다. 여러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와 도현처럼 우리도 때로는 혼자 버티고 오해와 갈등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와 손을 잡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순간 그 모든 긴장과 상처가 조금씩 녹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 속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삶의 조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길 기대하며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